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LS 에코에너지 상당히 폭락을 한 바가 있었었죠.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강한 흐름으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시장 좀 복귀하고 그리고 차트 보면서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에너지가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한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또 신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매출이 2030년부터 잡히기 시작하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4분기부터죠. 4분기부터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답니다. 일단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베트남 개발이죠. 바로 베트남의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른 이 도시화율 상승이에요. 도시화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 발전 설비 용량도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맞춰서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수요가 좀 수요 증가가 전망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AI 산업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전력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AI 같은 경우는 AI용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용 데이터 센터는 이 전력을 한 6배 이상 더 필요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사업인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다음으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인데요. 한국의 경우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 이상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상당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하지만 LS 에코에너지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카일로를 겪고 있는 중동 정세,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공급망이 상당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이나 이 태양광 등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죠. 해상풍력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전기를 육상으로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시장 좀 복귀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시장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미국 경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이 PMI 지수 예측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었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많이 나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침체가 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미국발 고용시장 침체가 이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었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증시 상승을 이뤘던 것은 AI 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인텔의 경우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서 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고 있는 워렌 버핏조차 이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애플 주식을 올 한 해 동안 절반가량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썩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었죠. 마이너스 8%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3%까지 갔었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0%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보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LS 에코에너지 현재 6%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먼저 살펴보자면 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0% 저가까지 갔다가 종가 8.77%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481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고가 부근은 5.6%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는 지금 현재는 4.2%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은 어제의 그 낙폭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이 저가 유입세가 들어온 것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마이너스 13%까지 갔었고, 종가는 11% 마감을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이 쌍바닥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일단적으로 이 부분은 좀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여기 이 저항대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줄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일단 시장이 다시금 좀 올라와 주어야 이 LS 에코에너지 주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일단 오늘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LS 에코에너지로 돌아와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평선들 모두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0일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10일, 20일, 60일 전부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분 지지 일어나면서 6%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저항대에 막히면서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59만 주 정도 나왔는데, 오늘의 거래량은 30만 주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전일 거래량 대비 한 51%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을 해주어야 다시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이 저가 유입세는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JP모건 서울과 UBS 증권에서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 14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패닉셀에 좀 빠지면서 상당히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오늘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